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월간 책 추천 진행을 맡은 정우성입니다. 민음사TV 코너 중에 게스트를 초대하는 코너가 몇 개 있는데요. 이때까지 6번이나 출연을 하신 게스트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근데 월간 책 추천은 한 번도 안 나오셨다고? 여기 제일 나오고 싶었는데. 이상훈 편집장님 소개. 예, 민음사 편집자 유상훈입니다. 아마 또 막 자잘하게 엄청 많이 나왔던 걸로, 엄청은 아닌가? 제일 인상적인 건 역시 문박싱 아니었나. 그쵸. 그죠? 근데 이제 단독 코너를 또 맡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트렌디한 코너를 맡게 되셨다고. 아이 컨택. 아, 누구나? 되게 민음사에 없는 거리감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눈을 계속 피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단독 코너를 이제 또 편집자분들께서 이렇게 기획을 해주셔서 맡게 됐는데, 오성 작가님이나 뭐 조아람 부장님이나 옆에 누가 있었을 땐 몰랐는데 혼자서 하니까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홀로서기라는 게. 진짜 어떻게 처음 말문이 막혀가지고 엄청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3월부터 조용한 책 소개 코너를 맡게 되었습니다. ASMR 책 소개라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진짜 궁금한데요. 저도 처음 보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 보시는 전대미문의 콘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주제를 상훈 편집자님이랑 꼭 하고 싶어서 저희 제작진이 되게 아껴뒀다고 들었는데요. 상훈 편집자님과 함께할 월간 책 추천 3월 주제는 바로 잡지입니다. 잡지 저도 이제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읽게 되긴 했지만은 작가님께서 전문 분야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천하시는 걸 좀 듣고 싶어가지고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이 편집자님의 취향과 센스를 제가 늘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오늘도 너무 예쁜 옷을 입고 오시고. 잡지라는 건 사실 큐레이션 그 자체고 요즘에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 같은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로 사실 떠오르고 있죠. 이게 모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모호해지고 허무하게 생각하면 또 한없이 허무해지는 게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잡지들을 보시면 뚜렷하게 아마 알게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간 책 추천 2022년 3월호 큐레이션의 집합제인 잡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잡지는 우리 상훈 편집자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종이 잡지가 갖고 있는 권위랄지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분산돼 가지고 약간 좀 종이 잡지를 좀 덜 보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이고 아주 정제된 어떤 큐레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잡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최근 이 디렉토리라는 잡지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골드 피리어드에서 발행하는 개간 디렉토리 매거진입니다. 골드 피리어드가 잡지를 진짜 잘 만듭니다. 되게 잘 만드는 회사고 디렉토리 말고도 많은 잡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되게 인물 중심으로 주거 공간과 큐레이션 같은 거를 소개하고 있어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직방과 함께 만드는 잡지라서 다양한 주거 형태를 소개하고 있고요. 현재 12호까지 발행된 잡지입니다. 주거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최근에 1, 2인 가구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그러면서 라이프 스타일 자체도 많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이 잡지가 그런 관점에서 삶과 어떤 주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흥미로운 시선을 던져주더라고요. 보통의 어떤 스타일이 아니라 이렇게 집의 주거 형태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이런 주거 형태에 어울리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다양한 주제로 이제 던져주는데, 요번 이슈가 가전 이슈거든요. 가전은 진짜 기능적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대로 분석해 놓은 믿음직한 어떤 걸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거는 2030 뭐 MZ세대의 뭐 가전제품 뭐 관찰기에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통계하는 인포그래픽으로 소개한 게 저는 되게 일목요연하면서 되게 이제 이쁘기도 하고, 이게 진짜 잡지에서만 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냥 인스타 해시태그나 어떤 주변 추천은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강한데 이런 것들은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니까는 내 삶에 필요한 어떤 부분, 내 삶의 어떤 다른 부분, 또 동일한 부분 같은 거를 비교하면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는 굉장히 유용하고, 저도 이제 책을 만들긴 하지만 텍스트가 너무 많으면 좀 피로하잖아요. 근데 인포그래픽을 이쁘게 정리해놔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이 잡지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집 자체에 되게 집중하는 잡지다 보니까 이 집에 오기까지의 히스토리까지 적혀 있어요. 맞아.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지금 사는 집, 보증금 얼마에 보고 있습니다. 전세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가 더 어렸을 때 이 잡지를 봤다면 나중에 취직하면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멋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의 잡지가 아니라 실제 삶, 내가 가닿고 싶은 삶이나 가닿을 법한 삶을 진짜 보여준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여기서 갖고 싶었던 거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갖고 싶은 거는 사실 없는데
다 갖고 싶긴 한데 가장 신기했던 게 요즘 그 MZ 세대 타겟팅된 책인데 LP나 이런 되게 옛날 오디오 시스템 있잖아요. 마이마이나 워크맨 같은 것도 막 듣는다고 아예 카세테이프를 경험 안 해본 세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오디오가 되게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왠지 모르게 저도 자본주의에 의하여 왠지 없던 욕망이 생기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잡지의 미덕이죠. 막 통계를 봤는데 90년대, 80년대만 해도 30대 초만 해도 한 90%가 결혼을 하고 다 자식이 있고 막 요즘은 완전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가족 형태 자체가 많이 바뀌고 따라서 주거 형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인, 2인 가구나 혹은 1인 가구를 지향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추천해야 할 만한 잡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독립을 꿈꾸시는 분들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리스트들과 현실적인 조언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 책을 보면은 아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이 정도 될 거고 지혜롭게 채운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들을 한번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데 주거 형태도 아파트 중심이 아니거든요. 연립, 뭐 빌라, 막 여러 오피스텔, 옥탑이나 뭐 반지하까지 모든 그 주거 공간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진짜 독립을 또 막 하시려는 모든 분들한테도 되게 길잡이가 될 만한 잡지가 아닐까 싶네요. 저도 사실은 잡지를 챙겨본 지가 좀 돼서 요즘은 어떤 잡지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해서 대형 서점으로 바로 달려가는데요. 너무 재미있는 잡지를 발견해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폴라웍스 아트코어에서 발행하는 BGM 매거진입니다. 이 책은 2021년 12월에 창간한 진짜 따끈따끈한 잡지고요. 뮤직 앤 라이프스타일 매거진이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 전문 잡지일 텐데 말하자면 그 스탠딩 에그라는 팀이랑 폴라웍스 아트코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같이 만드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성격이 좀 음악적으로도 함량이 되게 높고 디자인적으로도 되게 감각적인 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펼쳐보니까 예쁘고 재밌어요. 그리고 잡지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너무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음악을 우리가 다룬다고 했을 때 요즘에 이제 음악 컨텐츠의 핵심 트렌드는 바로 플레이리스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플레이리스트가 여기 실려 있어요. 전문 DJ라거나 그리고 정말 그냥 취향이 좋은 마케터라거나 그래픽 디자이너 이런 분들의 플레이리스트가 되게 곱게 담겨 있어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찍으면 플레이리스트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공감각적인 잡지라고 할 수 있겠죠? 상상도 못했던 음악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인도네시아 재즈 펑크 그룹의 앨범도 있고요. 진짜 기상천외 난생 처음 보는 작가들 화가 미쳤나 봐. 난생 처음 보는 이렇게 음악가들의 보통 저희가 스트리밍 사이트를 들으면은 요즘에 알고리즘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정말 도서관에 가면은 책들이 꽂혀 있어서 전혀 모르는 책을 발견하듯이 맞아요. 그 알고리즘이나 어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안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주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알고리즘이 되게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틀어져서 좋은데 라는 것도 있지만은 거기서 너무 벗어날 수 없는 족쇄 같은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종이 잡지가 주는 어떤 그 재미가 또 알고리즘 바깥에 시야를 확장시켜주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 좀 드네요. 이걸 보니까 제가 재미있는 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에세이가 한 편 실려 있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칼럼니스트 박찬용 씨가 빨래를 털던 밤과 빨래가 마르던 낮에 듣던 노래들이에요. 몇 문장만 소개해드리면 일상은 복잡했고 빨래는 확실했다. 빨래에서 뭔가 잘못했다면 다 내 탓이었고 그건 내가 잘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다. 살면서 그렇게 책임 소재가 산뜻한 일은 많지 않다. 새벽마다 코인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썼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좋은 문장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잡지의 즐거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진짜 이거는 잡지에서만 할 수 있는 기획인 것 같아요. 워킹 얼롱 더 멜로디라는 꼭지가 있는데 베를린에 계시는 분, 서울, 시카고, 샹하이, 광주, 천안, 프린스턴, 파리, 도쿄, 제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다 어디서 찾아냈대?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읽었고 와 재밌는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꼭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인간관계도 나이 들수록 점점 알고리즘에 갇히잖아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위주로만 만나니까는 취향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되게 세계가 어떤 의미에서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에디터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시고 들려준다는 것 자체가 잡지만이 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강점이자 어떤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BGM 창간호는요. 지금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이 너무 지겹고
알고리즘이 권해주는 음악들도 이제 못 듣겠다.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음악이 궁금하다. 그리고 멋진 사람들이 듣는 음악도 궁금하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잡지의 표지가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표지 중에 가장 화려합니다. 애플앱에서 발행하는 프리즘 오브라는 잡지입니다. 중경삼림이라고 써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최신호는 아니에요. 2020년 그 여름호거든요. 네. 요즘은 좀 이슈별로 특화된 잡지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 어떤 단행본을 사듯이 내가 이 영화 너무 좋아. 이걸 필요했을 때 딱 골라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도. 맞아요. 프리즘 오브는 이제 영화 잡지인데 거의 또 막 저보다 좀 선배님이시겠지만 저희 시대 때만 해도 영화 한 편이 개봉하고 네. 그거를 이제 다시 보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극장에서 놓치면 언제 비디오 가게 들어오려나 막 이런 맞아요. 지경으로 막 그래갖고 이제 영화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해도. 그래가지고 영화 잡지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또 영화가 너무 곁에 있다고 느껴서인지 영화 잡지 제대로 안 봤거든요.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는 프리즘 오브는 좀 더 이제 어떤 영화 한 편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어서 중경상님이 환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번 톱파보고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막 되게 하드한 영화광은 아니어가지고 오히려 이쪽이 좀 재밌게 읽히더라고요. 저는. 영화 한 편을 다양한 프리즘으로 살펴본다. 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렇죠? 아유, 찰떡같이 바로 그겁니다. 혹시 다른 영화들은 또 어떤 영화들을 다뤘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웨스 앤더슨의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시작으로 해서 아가씨, 다크나이트,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 그래서 원래 마츠코를 할까 하다가 근데 이제 중경사님을 보고 나니까는 여기서 좀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일단 표지도 강렬하고 왕가의 감독 이 중경사님 그 다음에 그 90년대 어떤 무드가 주는 어떤 저는 뭐 아직 그때는 어린이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강렬히 기억에 남아있어요. 왜냐면은 저 어렸을 때 해외여행이 풀린 거예요. 자유여행이.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엄마가 해외여행을 가자. 그래서 막 여권을 만들어서 간 곳이 홍콩이었어요. 아, 그때요? 네. 예. 그때만 해도 홍콩이 영국 식민지여가지고 무드 자체가 굉장히 서구적이고 영화 문화적으로도 홍콩 영화가 엄청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엄청난 그 동경 속에서 홍콩을 갔던 게 기억이 나고 이거를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게 이제 영화에 관한 내용은 물론 많고 최근 이제 민주화 항쟁도 하고 되게 그 정치적인 이슈가 되게 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제 같이 항쟁하는 이 학생들까지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제 보통 영화 잡지를 넘어서서 어떤 맞아요. 사회문화적 이슈까지 달아주는 스펙트럼의 넓이가 정말 프리즘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난 컨텐츠를 다룰 때 지금 이슈랑 링크를 이렇게 딱 지어서 만들어주면 지금 시대에 감상하는 깊이가 확실히 달라지죠. 프리즘 오브는 그런 미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경사님이란 작품 자체가 홍콩이라는 지역과 한 시대를 보여줌과 동시에 되게 여전히 최근에 어떤 홍콩 이슈까지 아울러주는 어떤 그런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 90년대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서 아마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잡지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잡지는 사실은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미덕인 것 같아요. 막 감각이 활성화되는 잡지들도 있지만 좌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위주로 읽을 거리를 제공하는 잡지가 있는데 바다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스캡틱 코리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도 개간인데요. 지금 28호까지 나와 있고 마이클 셔머라는 과학자의 스캡틱 협회가 발행하는 잡지입니다. 1992년에 처음 발간돼서 2015년부터 바다출판사가 공식 한국어판을 출간을 했고요. 대중교양 과학 잡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그러니까 외국 학자들의 글들도 있고 한국 교수님들의 칼럼도 있고 그리고 에세이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표제가 스캡틱이니까 저건 회의주의자들의 잡지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현상을 과학적으로 의심하고 믿을 수 있는 사실들로 분석하고 정말 믿음을 추구하는 잡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잡지. 맞아요. 제가 가지고 온 책은 22호하고 28호예요. 커버 스토리가 왜 음모론은 사라지지 않는가 그리고 인지 편향의 심리학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편향 같은 거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점점 알고리즘에 갇히는 것 같고 인간관계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한정되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편향은 본능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모론은 어떻게 보시나요? 음모론이요? 네. 저요? 여기 보면 음모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써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음모론은 골치 아프고 지루한 검증에서 자유롭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굳이 검증하지 않고 무슨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자체의 세계관만 있으면 무슨 얘기든지 짓거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고 계속 가다 보면 절벽으로 떨어진다고 아무리 우겨도 검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선택이 자유롭다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계속 있고 소비자는 그거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믿는 사람도 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굴러가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도 어떤 시대나 있었고 그걸 믿어주는 사람들도 늘 있었기 때문에 음모론은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사람들은 왜 음모론을 믿는가, 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도 다루고 있고, 뭐 불안, 인지 편향 이런 관점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인지 편향의 심리학이 커버 스토리인 스캡틱도 너무 재밌었는데 마지막 칼럼이 왜 사람들은 아직도 이상한 것을 믿는가, 뭔가 이어지는 게 있죠. 사실 요즘에 유난히 또 이런 가짜 뉴스랄까 정보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누구에게나 스피커가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마녀 사냥의 역사부터 흑사병이 유럽 전체를 휩쓸었을 때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 그런 걸 보시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인지 편향 이런 것도 불안한 시대의 소설 네. 같은 거라고. 이제는 뭐 옛날 일이야. 우린 이제 합리적으로 많이 살게 됐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재앙이 닥쳤을 때 비합리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자각하고 살게끔 얘기해줘. 맞아요. 그래서 음모론을 굉장히 맹신하는 분들의 사고 체계는 사실 자기랑 굉장히 동일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음모론이 꺾이는 것을 스스로가 꺾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자기를 걸고 믿는 거죠. 그럼 못 꺾습니다. 결론은 내가 되게 회의주의자가 된 것 같은데 스케틱 제대로 했네. 사실 제일 재밌는 건 팩트예요, 여러분.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것도 옛날에 요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아가지고. 80년대 아닌가? 어. 그것은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체 하기 딱 아는 좋은 그런 잡지였는데 스캡틱도 보면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똘똘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누구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나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저건 진짜 이상한 일인 것 같은데 좀 믿을 만한 과학적인 접근이 궁금하다. 과학적으로 좀 생각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잡지들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잡지는 백투더 클래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애착이 가는 잡지이기도 해서요. 이걸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GQ 2월호입니다. 준비하는 사이에 3월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잡지들이 다 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이제 GQ는 2001년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22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는 월간지죠. 라이프스타일 잡지, 남자 잡지, 패션 잡지, 종합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2008년부터 16년까지 GQ에서 일하면서 96권을 만들었거든요. 100권 채우고 나올 걸 그랬어요. 한 넉 달만 있었어도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또 한동안 조금 시큰둥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패션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정보를 많이 얻기 힘들었을 때 특히 각 대학교 들어가고 이랬던 맞아요. 남학생들 이런 분들이 좀 어떤 멋있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보고 싶다, 배우고 싶다 했을 때 다들 GQ를 봤던 게 되게 기억이 나고 지금 너무 격세지감인 게 저희 시대 땐 데이비드 베컴이었는데 이제 아들 로미오 베컴이 맞아요. 데이비드 베컴이 표지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그 데이비드 베컴 스타일이 막 2000년대를 휩쓸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나왔다는 게 지금 너무 격세지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가장 순도 높은 럭셔리의 세계를 GQ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딱 펼치면 이제 광고가 나오고 비싸고 좋은 물건들을 많이 보다 보면 또 안목이 생기니까. 네, 정말 좋은 걸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형들이 여기 계시죠. 다 GQ 덕분입니다. 고마워 GQ. 아유, 선생님이 만든 걸 내가 본 거네. 제가 그쵸 맞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잡지는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충격적인 화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멍게를 반으로 가른 걸 어디서 또 보겠습니까? 심지어 돌멍게야. 네, 전문가들이 조명치고 찍은 사진 같은 거 보기 힘들거든요. 질이 좋은 해외 아티클, 해외 칼럼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는 가장 거대한 초식동물로 알려져 있는 바이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근데 비싸고 멋있는 물건을 사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나 생각에 대해서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 GQ 같은 잡지 보시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유튜브 가시면 또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GQ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네, 이를테면 여기에 서현 씨의 인터뷰가 있는데 유튜브에 가면 또 다른 콘텐츠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잡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제 샤넬 같은 유튜브에서도 그 막 키이라 나이틀리랑 뭐 지넷 윈터슨 같은 막 작가랑 배우들 해가지고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을 토론하는 컨텐츠를 올린 거예요. 그 샤넬 매종에서 각각의 이제 명사들이 모여가지고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어떤 칼럼을 쓰듯이 그런 컨텐츠까지 개발해서 올리는 걸 보고 종이책의 잡지는 여전히 있지만은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도 다양한 분야로 또 뻗쳐나가서 맞아요. 여러 가지 각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런 걸 보면서 아, 역시 계속 잡지의 어떤 생명력은 진화해가고 있구나. 그 좋은 컨텐츠는 결국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번에 이렇게 잡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번외편. 상훈 편집자님이 가지고 오신 어마어마한 책을 볼 시간이죠. 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아니 이게 각 브랜드들이 이제 그 잡지적인 어떤 그 DNA나 그 에너지를 자기 브랜드의 브랜딩하는 것으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그 예전에 이제 조아란 부장님이 소개해주신 지적자본론이라는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사람은 자신의 회사를 한 권의 잡지처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사업 경영 철학이 이제 그 지적자본론이었는데 그 잡지적이라는 것이 다양한 큐레이션 제안들의 어떤 집합체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브랜드에서도 자신의 어떤 브랜딩을 하는 차원에서 그 잡지적인 안목과 그것들을 하나의 그 어떤 종이책 출판물이나 어떤 영상으로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했는데 되게 거창해 보이는데 거창하지 뭐 루이비통인데 출판사 유튜브에 루이비통이 나오겠어? 막 이러면서 너무 너무 예쁘네요. 루이비통에서도 그런 자신의 브랜딩을 위해서 잡지처럼 매 시즌마다 책을 내고 있거든요. 비싸다면 비쌀 수 있는데 요즘에 이런 풀칼라 이런 양장본 호화 사양인데 7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루이비통에서 7만 원? 제조국은 이태리. 이태리? 말도 안 되지. 그 자신들의 아이덴티티인 여행과 트렁크에 관해서 에세이를 쓰고 사진을 쓰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막 옛날 막 그 파리 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최신의 여행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게 읽으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안 읽고 놔두는 거죠. 뭐. 일단 루이비통에서 살 수 있는 제일 싼 거고 그리고 내가 이게 좀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청담동 루이비통 매종에 오늘 아침에 가서 받아온 건데 아, 정말요? 루이비통 매종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루이비통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만드신 분 자체가 되게 유명한 에디터라고 하시던데.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잡지의 에너지는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고 이런 뭐 명품 브랜드뿐만 아니라 어떤 브랜딩을 하는 차원에서도 여전히 그 큐레이션력과 제안력은 계속 생명력을 이어갈 거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잡지를 여전히 공들여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좋은 거, 더 좋은 거 만들고 싶다, 공유하고 싶다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도 보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들여서 만들었고 우리는 이렇게 예쁜 브랜드다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실 이런 거 보여줄 책만큼 효과적인 매체가 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잡지를 그럼요.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그럼요. 좋은 책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잡지들을 다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공간에 다 여행하고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월간책 추천에서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상훈 편집자님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그리고 너무 분이라, 좋은 진짜.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막 특히 이제 잡지가 전문 분야셨으니까는 여러 가지 해안을 많이 느낄 수 있고 저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잡지 시대가 끝났다는 막 그런 성급한 판단이 한때 있었는데 오히려 잡지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자신의 안목과 어떤 세계관을 넓히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실 때 이 잡지를 하나의 길잡이로 삼아서 새로운 안목과 어떤 시야가 또 확장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답들은 잡지 안에 있다.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상훈 편집자님이랑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루이비통 책도 보고 7만 원. 이달의 월간책 추천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어떤 책들을 추천받고 싶으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